네, 최근 바이넥스의 주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깊은 폭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난달만 해도 이 바이넥스는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 또 엄청난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돌파 매매 전략으로 진입을 하셨고 또 당시만 해도 사실 이 바이넥스 관련된 좋은 뉴스들, 호재 뉴스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매수 진입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단 한 번에 제대로 된 반등폭도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어쨌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잖아요. 어떤 악재였습니까? 바로 6년 만에 찾아온 영업 손실, 그죠? 이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을 공략할 때는 실적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라. 실적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섹터마다 그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신약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꿈을 먹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주력 사업 자체가 R&D예요. R&D.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판권을 넘기면서 어떻게 목돈을 좀 땡겨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제 기술 특례로 많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바이넥스가 좀 이렇게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어느 정도 흑자의 기록을 내고 있었는데 자, 흑자의 기록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업 손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 지금 전망치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결국에 매출 다시 한번 대폭 증가가 된다라는 전망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연말에는 이 기대감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흐름과 그 재료 모멘텀의 시기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금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다가왔는데 이미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 또 실적이 또 기대감으로 연말에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저점 매수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잡아야 될지. 왜냐면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참 무섭죠. 그렇죠? 계속 음봉, 하락, 매일 떨어져요. 매일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또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잡아야만 정확하게 이 반등 시그널, 그죠? 이 반등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매도죠, 매도. 예.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소리 좀 끌게요. 좀 약간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소리 끄고 일단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도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방금 제가 재료, 뉴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재료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트도 봐야 되고요. 수급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세 가지 분석 도구를 우리가 적재적소하게 이들의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이 도구들을 우리가 정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재료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컨센서스가 잡혔어요, 이미. 이거는 기관 쪽에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정말 좋아지는지 좋아지지 않는지는 사실 내년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래를 이렇게
100%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의 관점, 시장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기대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하락 조정을 받다가 올해 초에 대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우상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우상향을 만드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이 바이닉스의 어떤 종목의 끼라고 하나요? 그 종목의 끼를 한번 볼 필요도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사실 이러한 조정은 있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물론 기관들이 좀 컨트롤하죠. 밑에 보면 기관들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좀 주포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볼 때는 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요. 큰 추세.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일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변동성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를 봤을 때 어때요? 추세가 깨졌습니까? 우상향에 대한 추세가 깨졌어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이 추세를 누가 만들었을까를 또 고민을 해봤을 때 기관이 만들어가 말씀했어요. 기관. 그죠? 자, 이 빨간색 선이요. 기관 투자자의 보유 수량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매도를 했어요. 그죠? 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포는 누구야? 기관이라는 거야, 기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들어왔던 수급들 중에 상당히 좀 수상한 수급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물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NH투자증권은 하루 종일 매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매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음봉 하락, 자, 음봉 하락을 주도했던 창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속했던 것처럼, 마치 약속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개인들의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증권처럼 뭐 누가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하게 돼요. 이게 정상이죠, 사실.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1분마다 거래가 되는데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서 4만 주, 거의 5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물량이 그대로 어디로 갔냐? 한국투자증권으로 갔어요. 한국투자증권.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뭐요? 계속해서 매수, 반대로 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총 순매수 물량이 얼마예요? 7만 주죠. 네, 총 매수 물량이 7만 주예요. 7만 주. 5만 주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다른 창구에 있는 물량을 다시 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싼 가격에, 그러니까 음봉으로 사람들이 공포심을 심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투매 물량을 다시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오늘 프로그램 얼마 했어요? 순매수가 얼마 나왔어요? 16만 주가 나왔어요. 16만 주 무려. 그렇죠? 이 16만 주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주가가 밀릴 때 담아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매수를 시장가로 매수한 게 아니라, 자, 시장가로 위로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한 게 아니라 밑에서 받치면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한국투자증권 물량인 거예요. 그럼 이 한국투자증권이 최근에 어떻게 매집을 했나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최근에 이 물량을 엄청 던졌죠. 자, 보세요. 지난 9월달 전고점 돌파할 때 장대 양봉부터 매도를 했어요. 자, 올랐을 때 물량 엄청 던졌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 전에 선침에 먼저 매집을 해놓고, 한국투자증권은 매집을 해놓고 주가 올랐을 때 차익 시점 물량을 던져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던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포일 가능성. 그죠? 수익을 받잖아요, 지금. 수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밀리는데 최근 들어서 뭐예요? 갑자기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이거 뭡니까? 다 의도적으로, 자,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밀어내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 개인들을 털어내고, 자, 개인들을 털어내고 싼 가격에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9월달 같은 급등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제가 방금 이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그 밖에 외국계 증권사 물량도 봐야 돼요. 이런 물량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수급들이, 자, 수급들이 뭐예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넥스 주가의 핸들링에. 그래서 이들의 물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의 평균 단가, 매집 단가를 도출해서요. 이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유리한 포지션. 자, 주가라는 것은요. 뭐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뭐예요?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파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그죠? 일자로 쭉 가는 종목은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파동을 만드는 원리가 뭘까?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에요. 이 큰 돈을 운영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올랐을 때 매도하면서 주가 밀어내고 밑에 또 내려오니까 또 매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보여드렸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들을 이용하려면 이들의 평균 단가 대비 밀리는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기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세력들이 앞에서 돈을 엄청 썼잖아요. 보여드렸죠. 한국투자증권이 어떻게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UBS증권이 어떻게 매집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담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제 평균당 한 중간쯤 잡힐 거 아니에요. 이 파동에. 이 파동의 중간에서 내려왔을 때, 자, N자형 파동에서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은 뭐예요?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세력이 바로 매수한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세력들이 매도는 안 한다. 매도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엄청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의 확률이 높은 건데 여기서 주가만 보면 안 되는 게 세력들이 들어오는, 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세력 정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을. 자, 거래량이 자, 이렇게 뭐 매도 물량이 발생되면서 주가 떨어질 거예요. 주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세력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완전히 마르는, 거래 눌림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발생되지 않는 시점을 찾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 막 개인들이 막 던져. 근데 세력들이 굳이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가 더 빠지게끔 만든 다음에 이들에게 패닉셀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특히나 신용 물량을 가지고 단타하는 개미들은 주가 빠져버리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먹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런 물량을 먹어야 최바닥권에서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건 물론 매수하는 사람도 적지만 그만큼 매도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다는 뜻이니까 그 자리가 맥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약점, 급소를 공략하는 건데 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어때요? 지금 계속 밀렸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 오릅니다. 자, 오르면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반대로 세력들의 평균 단가 대비 올랐어요. 세력들 수익을 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거예요. 매도를 할 건데 거래량도 봐야죠. 거래량 증가하다가 거래량 갑자기 뚝 끊겨. 거래량 증가하다가 멈췄어. 줄어들어요 갑자기. 그럼 뭐야? 세력들이 매수를 멈추고 매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무조건 아무리 욕심이 나도 일부라도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눌리면 또 잡아도 되니까. 그냥 언제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는 우리가 이 수급,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건데 지금 오랫동안 또 조정이 나왔고 이제 자리가 다 왔어요. 지금 추세를 이어가는 그 자리가 다 왔기 때문에 자, 이 타점, 방금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그리고 이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실시간 타점을 보내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자,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중만 커지고 손실만 커집니다. 확실한 자리를 노려야 돼요. 확실한 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는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과 수급을 우리가 토대로 이 타점을 잡고 말씀해 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 실시간 타점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제 연락처를 다시 한번 좀 남겨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요청해 놓으세요. 어차피 문자로 남겨 놓으신 분들께만, 잠깐만요. 일단 적고요. 바이넥스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바이. 자, 바이나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되고, 주말 안에 남겨놓으시면 되겠네요. 주말 안에, 내일 주말이니까. 그래서 남겨놓으시면은 제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방금 말씀했던 타점들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면서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주가는 항상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파동을 만들죠. 뭐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늘 파동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 희망하는 건데,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뭐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100%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주가 내려오다가도, 예를 들어 월요일장에 내려오다가도 우리가 원하는 자리 터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이것도 무리하게 매수한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꼭지에 물리면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봤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뭐 그 중에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시는 분들, 자, 안 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기준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기준이 없고 그냥 뭐 뉴스에서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누가 사라고 하면 매수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준을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또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왕 지금까지 보신 거 끝까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홍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홍보 하나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홍보를 하나 해드릴게요. 해드릴 게 아니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번에 그 스터디방을 오픈했어요. 스터디방. 그러니까 스터디방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그거죠. 사실 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당장 수익이 낼 수 있냐. 물론 뭐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지금 실적 장세니까 실적주를 공략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종목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비중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트렌드에 맞는 종목, 하락장에서 해지 테마, 상승장에서는 또 주도 테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종목만 원하시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비중 관리나 이런 매매 기법,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드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같이 좀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꿈이 결국에는 노후에, 자, 노후에, 은퇴 후에 주식 투자로 진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뭐 몇백억, 몇천억 자산가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보시면 제가 뭐 대한민국 원탑 1등 아니에요. 옛날에 좀 캡처를 해놓은 건데, 뭐 엄청 잘하는 그 실력가는 아니고, 그냥 키움 주가에서 한 6,000등, 뭐 10,000등 정도, 그죠? 그래도 상위 1% 유지하려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볼게요. 이게 최근 건데, 자, 10월 1일부터 10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두 번째 계좌예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운영하지는 않지만 요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막 0.9%, 1% 제가 진짜 종목을 사서 1% 수익 내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계좌에 총 100이라는 계좌가 있어요. 100%의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종목을 살 때 5%, 10%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종목을 사면 100% 다 사요. 100만 원 있다고 해서 100만 원 다 사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비중 관리해야 되는 시점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단기 스윙이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놓고 전고점 오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매도하여. 수익 나면 매도하고 셀 때 평균가까지 올랐을 때 마지막 매도를 하고 이렇게 분할 매도로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고 단기 스윙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시가, 종가, 시간에 이렇게 3번만 확인만 해도 또 매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들 오셔가지고 또 매매 기법도 배우시고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도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다들 오셔서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3가지 기준, 자,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다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